짜잔, 딱지. 딱지잖아. 우리 한번 해볼래? 나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오빠 딱지 왕이었다 하니까 딱 놓고 치기만 하면 돼. 어떻게? 오빠가 알려줄게. 어? 놓고 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어떻게 하는? 그냥 이렇게 치면 돼? 치면 돼. 여기서. 좀 하나 딴 거 갖고 올게. 에이, 잠깐만. 자, 돼. 돼. 오빠 이게 아니, 뭐야? 아니, 가만히 있어봐. 아니, 대봐. 이만한 딱지가 아니야, 어딨어? 이렇게 대봐.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대봐, 돼. 이 남자 돼. 다섯 개가 한 번에 넘어갔잖아. 나 잘하는 것 같아.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제 2014년이 진짜 저물고 있어요. 진짜 며칠 후면 이제 새해, 사실 2014년도 끝이거든요. 나이 먹어. 원래 어렸을 때는 맞아, 뭐 맞아. 새해 되면 와 신난다 떡국 먹고 한번 넘어간다 그랬는데 떡국 먹고. 나 떡국 안 먹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살 더 먹는 거에 기대감이 컸는데 요새는 좀 두려움이 있죠, 그죠? 네. 맞아요. 여러분도 벌써. 똑같구나 나랑. 거의 비슷하지? 똑같진 않아요. 시고요. 저는 괜찮 멀쩡해요. 같이 늙어가는 처진 것 같아요, 광장님. 그래요. 먹자. 악플 날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요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네. 나이 들면 그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면 있잖아요. 옛날 생각 많이. 어우, 저도. 막 옛날 맞아요. 추억이 그런 너무 얘기도 막- 많이 했어. 나 옛날에는 맞아. 이랬다? 뭐 이런 그리고 얘기. 이상하게 겨울에 또 이렇게 따뜻한데 맞아, 나도 맞아. 생각나고 맞아. 옛날 생각 막 나잖아요. 난 말한 대로 나 진짜 겨울 하면 옛날 추억 많이 나는데 우리 네. 회사 식구들은 겨울 하면 어떤 옛날 추억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 댁에 살았을 때 네. 집에서 공부하면 할머니 댁에 집 안에 난로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초등학생 때 꼬마일 때 네. 공부 시켜놓고 옆에다 떡 같은 걸 올려놔 주셨어요. 떡, 네. 밤 이런 거. 그러면 한잔 공부하고 있으면 떡이 막 이렇게 익어요. 노릇노릇하게. 그러면 간장이랑 갖다 주시는 거예요. 먹으라고. 막 찍어 먹고 형하고 막 그랬었는데. 맛있겠다. 예전에는 학교에도 교실 안에 난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큰 교실 난로. 안에. 현주 씨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은근히 먹었어요. 그래서 교실 안에 그 이만한 난로가 있어서 맞아, 맞아. 불뚝으로 이렇게 해서 밖으로 연기 네. 내보내고, 연기 내보내고. 주번들이 뗄감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에 도시락, 도시락 올려놓지 도시락. 네. 도시락 올려놓고 그다음에 도시락 가장 위에는 우유를 올려놔요. 따뜻하게 먹는다고. 맛있겠다. 서영께서 저희는 약간 이런 거 알아요? 따닥따닥따닥따닥 하는 그런 난로를 썼지 뗄감 가져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나이 날, 차이가 뗄감 많이 쇼크, 나요. 뗄감 쇼크 지금. 야 난로에 올려놓는 도시락이 그 정도니? 왜 이렇게 겨울철 난로 얘기하니까 흥분했어 지금. 추억이 또 없네요. 근데 그 사실 옛날에는 또 연탄으로 난로 많이 뗐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나는 사실 그때 겨울철일 때 또 내가 반장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반장 아니었던 사람 있어요? 아니 그랬겠지만 하여튼 난 반장 쭉 했거든요. 저 정교회장. 저도 내가 정글회장. 저 정규 부회장. 아니 그런 거 물어본 거 아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 네.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정규 회장들 뭐 반장들 어쩔 수 제가 없이 했잖아요. 전체 차렷!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근데 봉사 해봤어요 봉사? 난 그래가지고 저도 해봤죠, 봉사한다 봉사 해봤죠. 그래가지고 그 연탄 나누는 봉사 했었어. 네. 나 진짜 나 추위 이 살들이 추위를 잘 못 이겨내니까 정말 추울 줄 알았는데 네. 연탄 달래는 봉사하는데 나 그때처럼 더워본 적이 없어요. 한 겨울인데. 그래가지고 은근 무겁죠. 아니 무겁지는 않은데 되게 땀을 많이 힘센 척. 근데 옛날에는 한겨울에 네. 겨울 딱 오기 전에 연탄 다 집마다 딱 채워넣어야 되는 게 사실 그게 한 준비물이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저도 아기 때 할머니한테 말해서 막 제가 한다고 하다 깨트려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맞아, 이렇게 집게. 두 손으로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려요. 그럼 할머니 혼나고.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연탄이 1920년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네. 연탄이 어디에서부터 이제 들어온지 아세요 혹시? 연탄은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저도 우리나라 건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일본에서 1920년대에 처음 이렇게 들여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980년대에는 전체 가구의 약 80%가량이 연탄을 다 사용을 했었는데 다 연탄 때문에. 이제 90년대 들어가면서 뭐 가스라든지 석유 난로들이 많이 보급이 되면서 그렇죠. 연탄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아니 근데 요새는 근데 연탄 없지만 내가 요즘 식당 가면 그래도 연탄 많더라고요. 연탄 연탄구이. 연탄구이로 음식 많이 해주잖아요. 네. 맛있어요. 왜 가래떡을 맞아. 해 먹어도요.
가스불에 먹으면 막 제맛이 안 나. 연탄에 먹어야 사실 제맛이 나거든요. 맞아요. 왜 더 맛있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게 무슨 향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뭐 특별한 근거가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뭐 옛 향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실제로 연탄불에 구우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이 가스불과 연탄불의 열 전달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가스불은요. 열 전달 방식이 대류 현상 때문에 대류? 대류 현상 때문에 고기를 구울 때요. 이야. 겉뿐만 아니라 안쪽의 수분까지 다 증발을 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고기를 구우면 구울수록 고기가 질겨지는 안 되지, 겁니다. 안 그렇죠, 되지. 그렇죠. 뻣뻣해지죠. 네. 하지만 이 연탄불은요 복사 방식으로 열을 전달을 하기 때문에요 네. 겉뿐만 아니라 속 안에까지 싹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수분이 잘 증발이 안 되는 거죠. 겉은 바삭하게 그리고 속은 촉촉하게. 그렇게 해야지. 나 육즙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배고파서 못하겠다. 끝나고 삼겹살 먹어요. 그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아,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고기도 맛있게 구워지고 가래떡도 맛있게 익긴 하지만 또 위험한 점도 많았었잖아요. 제 친구도 가스에 중독돼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막 심할 정도는 아닌데 어머니가 급하게 동치미 먹였다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맞아요. 그 동치미 멍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맞아요. 그게 사실 신기해요. 사실 옛날 우리 때는요, 막 친구들이 연탄가스 해서 막 사실 목숨도 잃은 친구들도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자주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는 그 동치미 먹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네. 그것도 근거가 있나요?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이 동치미 국물에 유황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 유황 성분이요 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작용도 하고요. 또 일산화탄소를 빨리 바깥으로 배출해내는 그런 기능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뭐 효과가 좀 미미한 수준이라서 아. 동치미 국물만 들이키기보다는 일단 빨리 병원으로 가시는 야. 게 너 좋겠네요. 병원 가면서 중간에 한 잔씩 먹고 가면 먹다가 꽂히면 국수 말고. 아니 그래도 우리 사실 어른들이 그 네. 지혜가 있는 거군요. 그게 다 근거가 있긴 그러니까요. 있네요. 참 신기해요. 저 이럴 때마다. 아니 근데 요새 경기가 우리 요새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요새 연탄을 다시 사용하는 사람들 많아졌다고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의 연탄 사용량이요. 최근 5년간에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도 약 12% 정도가 늘었고,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비싼 석유보다는 조금 저렴한 연탄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더 사용량이 늘 거라고 하는데, 네. 저도 사실 재작년부터 저희 집에도 연탄 그 석유를 들여놨어요. 연탄 난로를. 연탄 난로? 네, 원래는 저희 집이 옛날 집이어가지고 약간 주택인데 우풍이 네. 세가지고 네. 석유 난로를 썼거든요. 네. 너무 비싸요, 석유값이 진짜. 한 통이 막 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연탄 들여놓고 이렇게 기둥 밖으로 빼가지고. 아 진짜? 네. 집에서 그 떡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떡 맛있어요. 한번 해요. 간장 찍어서. 네, 간장 찍어서. 아니 근데 네, 나는 진짜 따뜻해요. 아까 그러니까 연탄이 요새 사용량이 다시 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연탄 그러면 우리한테 사실 추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아직도 그게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는 연탄 기부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네. 좀 정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맞아요. 네, 연탄 맞아요. 나르기 봉사활동. 맞아, 맞아. 근데 우리 또 오늘 우리가 겨울에 추억 겨울 이야기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나는 겨울 그러면 그 옛날에 왜 스케이트 탈 때 맞아요. 생각나요? 논두렁강이나 개천. 네. 개천 같은데 얼기만 기다려가지고 맞아요. 스케이트 타던 생각이 나고. 예전에 한강도 꽝꽝 얼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스케이트 사실 그게 최고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다렸던 생각. 그다음에 그 논두렁에 약간 언덕 같은데 근데 그때 썰매가 없어가지고 나 비대포대 같은 거 타고 막 그랬었어요. 자에다가 지푸라기 좀 끼면 더 빨리 나가요. 그래서 저는 아니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나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순간순간적으로 아니 왜 아까 날로 이렇게. 쇼크를 먹었대. 아 근데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 또래 친구 지푸라기를 안단 말이야? 같이 늙어가는 시대인데 거의 비슷한 시대인 거죠.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근데 캐스터 식구들은 겨울철 놀이 그럼 뭐 생각나는 거 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많은데.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뭐요? 딱지치기 많이 했죠. 왜냐면 이게 맞아, 새해로 넘어가면서 달력 남잖아요. 맞아. 달력은 또 종이 말고 좀 약간 뻣뻣한 질 있어요. 그걸 접으면 한 방 치면 다 그냥 무상딱지 왕딱지 달력은 거의 넘어가고. 왕딱지 나와요. 근데 이제 또 맞아. 겨울방학하고 나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네. 몰래 교과서 좀 째서 하고 그리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전 문제집을 다 푼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엄마한테 안 여기만 혼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건가요? 그거 째가지고 딱지 잡다가 혼나기도 하고. 많이 혼났겠네요. 딱지도 있었고 사실 그거 연. 팽이. 팽이도 있었고 연. 그래 팽이도 연. 연날리기. 나는 연 하니까 생각나. 난 사실 작은 할아버지가 가끔씩 오셨는데 네. 작은 할아버지 연을 정말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작은 할아버지가 오셔서 만들어주신 연은 항상 짱이었어요. 내가 그걸로 1등 했었거든요. 우와. 연은 언제부터 근데
날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궁금해서 좀 봤는데 정확한 유래가 언제부터다 이런 정확한 시기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되다가 나중에 민속놀이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복되면서 찾아보니까 임진왜란 때 우리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네. 딱 연을 딱 띄워가지고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정보를 전달해야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딱 정보 전달도 하고 메시지를 그렇죠. 메시지 써가지고. 전달하고 암호를 보내기도 하고 약간 군사 시절에 전쟁 시에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고 약간 해요. 봉화 같은 거네요, 봉화. 그거 멋지다. 네. 우리는 사실 재미로 그냥 하는 연이, 그러니까 아까 통신 수단도 되고, 네. 그러니까 작전의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 맞아요, 활용이 됐다는 맞아요. 얘기 아니에요. 네. 확실히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는 그리고 대단한 또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는 이제 정초에 네. 새해가 딱 되면은 올해 작년에 나쁜 기운을 다 날려보내고자 연에 실어서 연을 딱 띄웠다고 해요. 근데 농번기에는 이제 연을 안 하고 논 그렇죠, 한 개에만 그렇죠. 썼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네요. 네. 근데 여자들은 또 어떤 놀이를 주로 많이 했나요? 여자들은요 좀 계절에 상관없이 네. 고무줄 놀이 많이 하잖아요. 진짜 많이 개나리를 머리 꽂는 머리까지 올려가지고 할 수 있다고. 네, 맞아요. 근데 개나리 노란 이런 예쁜 노래들도 많이 했지만 좀 살벌한 노래들도 많이 살벌한 했어요. 노래요? 뭐야? 맞죠, 맞죠.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아니 여자 아이들이 왜 그런 노래를 불러? 아니, 저는 잠깐만. 진짜 왜 넘어요?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 네. 애들이 그런 노래를 해요? 네, 저희 되게 많이 알죠. 불렀어요. 아니 근데 너무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마음씨가 좋아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했고 네. 의미 없는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전후의 잔인한. 시체를 넘고 넘는 걸 그 여자 아이들이 한다는 게 해맑게. 난 쇼코 여기 왔네. 쇼코 왔어 진짜. 아니, 애들이 그런 노래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네. 그 노래가 한국전 때 그 위문공연단들이 제목이 전우야 잘 자라 네.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고 다녔을 때 유행을 하던 노래래요. 네. 그때부터 계속 전해 내려와서 저희 같은 90년대 초등학생들도 그런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무 신기하다. 네, 이런 노래를 네. 부르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12시에 만나요 물러컨 이 노래 기억나요? 네, 기억나죠. 기억나죠? 기억나세요? 아니, 나 그거 잘 알죠. 근데 아니, 근데 12시에 왜 만나요. 12시에 만나야 되는 거야? 밤 12시에 만나서 뭘 해? 참. 우리 사랑이 귀마거라. 나 무슨 뜻인지 나도 모르고 이게 내가 불렀어. 저 아이스크림 후식으로 먹잖아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후식으로 먹는데 12시에 만나자는 건 옛날에는 좀 11시쯤 점심을 먹었나? 좀 일찍 너무 일어나서 발전했어. 너무 나갔어. 네. 아이스크림 먹자고? 네네네. 아무튼 12시가 뭐 또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CM송을 우리가 고무줄놀이 할 때 아, 진짜요? 또 같이 부르기도 했죠. 네. 다 같이 한번 해볼까? 12시에 만나요. 컨. 그래서 고무줄 놀이를 할 때도 그 시대상이 같이 반영이 아, 되고 그러네. 즐겁게 아, 나 불렀던 오늘 기억이 옛날 있네요. 얘기하니까 나 너무 사실 그립다.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다. 향수에 푹 젖으셨네요. 네, 그런데 그때 그 생활상을요 다시 재현해 놓은 곳이 있어요. 네. 고무줄 하러 가요, 저희. 1960년대에서 1970년대 생활상을 그때 청계천 판잣집 있잖아요. 네, 네. 그 판잣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인데요. 우와. 한자집을요? 네, 만화 가게도 있고요, 연탄 가게, 뭐 잡화점도 다 복원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그 시절의 교복도 입어볼 수가 있고요. 또 그 시절의 생활 체험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뭐 쫀디기라든지 이런 예전에 그 먹을거리들 있잖아요. 쫀디기 앞으로. 네, 그런 것들도 체험에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시절에 같이 있었던 그런 분들하고 이런 데 가보면 굉장히 옛날 추억거리들 거기 가서 많이 막 재밌을 것 팽이치기하고 같은데요. 딱지치기하고 아주머니들 고무줄 전후 시에 또 넘고 양갈래 머리 한. 한번 가보셨으면 네, 좋겠네요. 재밌겠네요. 네. 겨울철 추억 이야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네. 겨울철 추억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 길거리에 우리 겨울철 먹거리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요.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어묵, 땅콩 과자. 땅콩 과자. 계란빵. 소라, 요만한 소라.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빨갛잖아요. 저는 소라. 뽑기, 네. 뽑기. 유원지 앞에 가면 엄청 많은데. 뽑기도 있는데 우리 때는 소라 같은 거 우리 번데기 있었어요. 아,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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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데기 알아요? 번데기? 알죠, 알죠. 알죠. 당연히 알죠. 번데기가 솔직히 우리 네 명 네네. 시대, 네네. 우리 시대에는 번데기 이렇게 많이 먹지 많이는 못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끔 이렇게 좀 드시면 그때 한 입 이제 얻어먹고 맞아요. 그런 거였는데 이 번데기가 사실 그
기억나실 거예요. 번데기 찹쌀떡, 메밀묵. 번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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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완전 비슷하다. 와. 아무튼 이렇게 아저씨들이 손수레에다가 끌고 오면은 그거 조금씩 먹고 그랬던 맞아. 난 너무 기억나죠. 요새는 번데기 옛날 보면 여기 왜 종이컵에 주던데. 그렇죠. 맞아요. 종이컵. 잡지하고 되게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비우세적인 것 같아. 왜냐면 진짜 그게 막 비위생적인 국물도 건데. 있어서 막 적거든요. 근데 맞아. 그게 막, 그러니까 막 잉크 같은 게 묻어 나오는데 그게 되게 짭짤하고 그때 그래도 잉크감? 그게 그래도 그때 번데기 하면 그게 추억이 나와요. 그 추억 때문에 또. 그쵸, 맞아. 근데 번데기는 왜 먹기 시작했을까요? 왜냐면 생긴 것도 조금 징그럽고 약간 왜 우리 중국 사람들 물방개 먹는 거 보면 막 이렇게 물방개요?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번데기 자세히 보면은 막 이렇게 막 팔 다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걸 왜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요새는 자세히 봐요? 요새는 근데 번데기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죠? 없어요. 그 시작이 1960년대였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그 누에고체에서 실 뽑는 그렇죠. 제사 공장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번데기들이 정말 대량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 서민들이 음식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풍족하지가 없으니까.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번데기를 많이 먹기 시작을 했대요. 네. 근데 한 1980년대쯤 되면서 제사 공장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고 그러면서 번데기들도 조금씩 자취를 감춘 게 아닐까. 근데 사실 번데기가 단백질이 좀 풍부해서 맞아요. 영양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요, 이 번데기 같은 곤충을 이용해서 네. 만드는 요리 식당이 맞아요. 미국 뉴욕에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멕시코식 타코처럼 뭐 빵 위에 구운 귀뚜라미, 잘 구워진 귀뚜라미를 딱 올려서 싫어. 소스 이렇게 쫙쫙쫙 귀뚜라미 타코 그리고 귀뚜라미 퀘사비야. 이게 그래서 싫어.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토핑을 귀뚜라미로. 식성이 굉장히 다양해. 생긴 거하고 영 틀리네. 아니 진짜 먹을 잘 거 먹어. 좋아해요. 아무거나 잘 진짜 먹어요. 여기 뭐가 놓여 있잖아요. 며칠 됐고 이러면 상관없어요. 먹고 봐요. 먹고 상했으면 뱉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사실 나도 해외 토픽에서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뉴욕에 보면 그런 귀뚜라미 이런 곤충들 파는 레스토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방송에서 나갔지만 요즘에 과자로 그걸 만들어서 판대요. 과자로 갈아가지고 맞아요. 영상 보면 과자를 갈아요 막. 또 근데 그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네. 동난다 이제. 아니 근데 몸은 왜냐하면 좋아요. 번데기가 다이어트 식품이 항상 꼽히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단백질이 고단백의 많아요. 저지방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정말 고단백의 저지방이잖아요. 거기에다가 미래학자들이 지금 소, 돼지를 제치고 네. 앞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맞아. 단백질원으로 맞아, 이 맞아. 벌레, 곤충을 뽑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가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육하는 과정에서 그 온실가스 같은 것들이 네. 많이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곤충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건강에도 좋고 환경적으로도 정말 이롭기 때문에 최고의 단백질원이 될 것이다. 미래에. 잠깐만 눈 한번 질끔 감고 아 저는 응. 제가 죽은 다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서워. 아니 그래도 혹시 알아요? 진짜 얘기한 것처럼 그 곤충의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네. 요리사들이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음식을 만들면 또 그게 미래에 진짜 먹거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갈면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형체가 안 보이는 거. 저 어렸을 때 집에 메뚜기 튀김 네, 네. 항상 있었거든요. 그 술 안주로. 진짜요? 네, 제 어머니가 항상 우와. 넣어줬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 아무 생각 없이 잘 먹었거든요. 약간 멸치 맛이었어요. 근데 멸치 새우깡 볶음밥. 맛 나요, 새우깡 맛. 저도 먹어봤어요. 멸치 볶음 맛인데 왜 메뚜기 먹으랬대요? 또 난 사실 겨울철 그러면 이 붕어빵 얘기 안 했어. 붕어빵 생각나죠? 요즘에 그럼요. 붕어빵 완전 업그레이드돼서 뭐 잉어빵 그리고 조그만 거 뭐 슈크림 들어간 거 네, 황금 엄청 많아 잉어빵.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이 붕어빵이 원래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또요? 진짜요? 도대체 우리나라 건 뭔가요? 다른 나라에서 그래? 왔다고요? 네, 나 다른 맞아요. 데서 못 봤는데. 붕어빵 역시도 일본에서 넘어왔어요. 원래 일본에는 옛날에 그 도미가 엄청 고급 음식이었대요. 도미를 너무 먹고 싶은데 비싸니까 먹지 못하고 도미처럼 생긴 빵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름이 다이야키. 근데 거기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930년대에 들어왔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도미를 너무 먹고 싶으니까 안에다가 막 재료도 엄청 많이 넣고 되게 크게 만들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되게 작고 재료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약간 가격을 저렴하게 한 대신 누구나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서민들의 간식이 된 거예요.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막 그 안에다가 막 참치 넣고 막 회 넣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이가 도미고 야끼가 사실 구이잖아요. 맞아요. 네, 야끼. 그때는 그러니까 도미 빵은 되게 고급 음식인데 네, 도미를 못 먹으니까 도미와 비슷한 도미빵을 만들어 먹은 거죠. 근데 그렇게 도미빵은 굉장히 크고 또 네. 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붕어는 그러니까
팥을 좀 뺐구나. 네, 좀 꼬리 같은데. 작고. 근데 요즘엔 또 되게 퓨전 붕어빵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슈크림. 아까 말했던. 그리고 뭐 막 고구마 소스 들어가고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들어간 거 네, 있고. 피자 막 맞아. 피자 그런 것도 붕어빵. 있어요? 샌드위치로 만드는 것도 있고 막 네,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맛있는 거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이 먹어본 붕어빵. 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뭘 뭐예요? 또 준비하셨어요? 너 붕어빵 어디부터 먹니? 왜 우리 어렸을 때 심리 테스트 많이 했던 거 맞아요. 기억나요? 이런 거 맞아, 많이 맞아. 해요. 붕어빵 어디부터 드세요? 윤석 캐스터는 어디부터 먹어요? 저는 머리부터. 저도 먹어요. 머리부터요. 그때그때 틀리다. 나도 그때그때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왜 머리부터 먹냐면 이유가 있어요. 왜요? 전 바삭바삭한 부분을 좋아하거든요. 머리 다 먹고 꼬리가 가장 바삭바삭해요. 꼬리 마지막에 맛있는 건 나중에. 나도 나는- 머리 아니면 꼬리부터. 저는 여기서부터 먹어요. 붕어빵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머리랑 이 지느러미 사이에 이쪽. 갈비 다시 뜯어요? 먹어갖고. 갈비 약간 뜯어요? 간단, 여기. 약간 그렇죠. 배. 네, 배 왜냐면 부분을? 그 부분을 이야, 먹어야 그 거기서부터 부분부터 이제 먹는 데가 있- 팥이 갈- 시작돼요. 아, 팥이 시작되는 부분. 식탐이 있어요, 확실히. 음식 제일 먹을 팥이 줄 많아 알아. 보이는데. 이렇게 딱 씹고 머리를 이렇게 팥에 찍어서 먹는 거죠. 아, 그거 괜찮다. 맞네. 먹고 팥이 물려있으니까 꼬리를 아니 근데 뜯어먹고. 그거 볼까요? 먹는 방법에 따라서 사실 그게 틀리단 말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어디부터 먹느냐에 따라서 머리부터 사람 봐요. 성격이 네. 나온대요. 진짜? 머리부터 그럼 일단 머리. 가장 일반적인 머리부터 머리. 볼까요? 머리는 리더십이 강하고 직설적인 성격. 맞아요. 직설적이잖아요. 저도 나를 따르라. 알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나 가고 싶다. 네. 직설적으로 가세요? 네, 그리고 또 꼬리를 먼저 그쵸? 먹으시는 네, 분들은 네. 짜잔. 지나치게 신중해서 네. 이 뜨거운 붕어빵도 두들겨 먹는 어. 돌다리 두들겨 난 가는 꼬리부터 것처럼. 먹는데 난 머리랑 꼬리랑 근데 너무 정반대예요. 맞아요. 지나치게 신중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왜 양면성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런 성격도 갖고 있다가 때로는 이런 성격. 아니, 그 어느 날은 머리부터 먹고 싶을 때 있고 그런데 약간 재미로 보는 거죠, 이게? 재미죠, 재미. 뭐 성격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자, 우리 차현주 캐스터 배. 배부터 네. 배는 사실 진짜 가는 신기해요. 배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면 남성적이고 맞네. 남성적인 성격 맞네요. 네, 안녕하세요. 맞네. 여기 또 일리가 있네. 네. 맞네. 그리고 또 이제 붕어빵에 지느러미를 먹는 사람 가끔 있잖아요. 지느러미 먹는 사람 있구나. 있죠. 네. 남의 이목을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사생을 즐기는 등 감성적인 성격. 이게 차현주 캐스터 지느러미부터 먹는 거 아니었어요? 네, 저 느낌인데? 저 느낌. 네, 맞아. 아니, 요거예요. 섞어놓은 거야, 섞어놓은 거. 아니면 자, 또 이게 반을 신기해요. 나눠서 먹는 반을 사람. 나눠서 먹는 사람 얘랑 나눠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나눠 먹는 배려심 있는 성격? 막 이런 반을 거. 나누어서 나눠준 게 아니고 다 먹는 사람이야. 저거. 그죠? 반 나눠서 어. 자, 잘라서 머리 쪽부터 먹으면 어. 승부욕이 강하고 의지가 의지가. 강한 성격이지만 네. 꼬리부터 먹으면 예의가 바르고 신뢰감이 가는 성격이지만 약간 야, 우유부단한 이게 뭐예요? 머리랑 꼬리 섞었네 그냥. 아니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언제 다 좀 외우지 못해서 그렇지 네.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우리가 사실 겨울철 이 추억 얘기하고 있으니까 나는 왠지 막 가슴이 사실 좀 짠한데요. 저도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맞아요. 그래서 이 추억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은 올해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좀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그런 네. 추억에 그 사실 떠올리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레바논 출신의 이 작가 이 칼릴 지브라는 추억은 일종의 만남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일상은 이 훗날 어떤 만남으로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이 기분 좋은 만남을 기대하면서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 새해 더 알찬 이야기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수고하셨어요.